복합운송 살펴보겠습니다. 복합운송의 의미는 적어도 둘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 방식에 의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복합운송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복합운송이 되려면 different mode of transport라고 했습니다. 다른 운송수단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자, 배로 물품을 옮기다가 그 다음에 에어로 간다든지, 에어로 간 것이 다시 또 트러킹을 한다든지, 보트로 가다가 갑자기 트러킹을 한다든지, 내륙 지방에 물품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항구에서 항구로 끝나지 않고 거기까지 또 어떤 운송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구간별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해상 구간, 그다음 육상 구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책임 하에 그다음에 일관 운송을 하고요. 운임도 구간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일관 운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행하는 서류는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합니다. 이런 것이 국제복합운송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운송 보시겠습니다. 포장, 운송, 보관, 하역 이런 과정에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성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운송 중에 화물의 이적이 없이 일관 운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운송 용구가 바로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생김으로써 보관, 하역이 편리해지고요. 운송이 편리해졌겠죠. 그죠? 자, 컨테이너 운송은요. 비용이 절감됩니다. 컨테이너 안에 모든 것들을 넣어서 물품을 넣어서 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재하고 양육하는데 시간이 단축됩니다. 컨테이너만 옮기고 내리고 하니까 적재 시간, 양육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리고 그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물의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컨테이너 운송은요. 담으면은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딱 넣는다 그러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로 하니까 물품도 안정되고요. 도난 분실의 염려가 적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경제성이 있습니다. 단점은 컨테이너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컨테이너를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자본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컨테이너에 딱 맞지 않는 화물, 벌크 카고라고 하면 컨테이너로 실지 않는 화물을 벌크 카고라고 하는데요. 그 컨테이너에 들어가지 않는 부적합 화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컨테이너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 부적합 화물도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목적에 따라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은 컨테이너를 일반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일반 컨테이너는 보통 물품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옮기는 대부분의 컨테이너에 해당되겠죠. 냉동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냉동 컨테이너는 고기 및 어류.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참치를 잡았습니다. 참치를 잡았는데 그것을 일반 컨테이너에 담아두면 오는 사이에 다 상해가지고 고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냉동 컨테이너에다 넣어둔다면은 그게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합니다. 소고기를 수입하는데 일반 컨테이너에 수입을 하면 안 되겠죠. 냉동 컨테이너에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수십 컨테이너씩 수입을 해서 놔뒀다가 소비자들한테 제공이 되죠. 냉동 컨테이너는 그럴 때 쓰는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냉 컨테이너라고 있습니다. 보냉 컨테이너는 과일이나 야채, 신선도가 필요한 물품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냉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풍 컨테이너라고 있습니다. 통풍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안에 구멍이 뚫려 있고 공기 구멍이 있습니다. 공기를 통하게 해놓은 컨테이너를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낙타 한 마리를 들여다 온다 이겁니다. 들여오는데 일반 컨테이너에다가 담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통풍이 되고 호흡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 구멍을 다 뚫어놔 가지고 통풍하고
자, 그다음에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컨테이너가 바로 통풍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 컨테이너가 일부가 있는데요. 자, 탱크 컨테이너. 자, 탱크 컨테이너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유라든지 액체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탱크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픈 탑 컨테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문으로 얘기하면 오픈 탑이니까 자, 윗부분이 오픈이 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아주 중량품 무지하게 큰 거라든지 기계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컨테이너 안에 다 딱 맞춰서 들어갈 수 없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컨테이너의 하단이나 아랫부분은 다 막혀 있지만 윗부분은 뚫려 있는 그런 컨테이너가 오픈탑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 컨테이너. 자, 자동차를 수송할 때는 차량 전용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게 차바퀴랑 이런 것들이 딱딱 맞춰서 선적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컨테이너가 바로 차량 수송 카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 화물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 화물 컨테이너가 있고요. 자, 온도 조절형 컨테이너가 있고요. 냉동 컨테이너, 그 다음에 보냉 컨테이너. 자, 보셨죠? 그 다음에 통풍 컨테이너 있습니다. 특수 컨테이너 있고요. 그 다음 탱크 컨테이너, 오픈 탑 컨테이너, 차량용 카 컨테이너. 여러분들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CFS, CFS 운송이라는 게 있고요. CFS, CY 운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CY, CFS 운송이 있고요. CY, CY 운송이 있습니다. 자, 일단 CY라는 것은 자, 컨테이너 야드를 CY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컨테이너 야적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컨테이너의 풀 컨테이너, 자, 풀 컨테이너 FCL이라고 합니다. 한 컨테이너 전체 분량의 짐이 가득 실려 있는 것을 FCL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풀 컨테이너 로드는 자, CY로 갑니다. 자, CY로 가요.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가겠죠. 그러나 물품이 한 컨테이너 분량이 안 될 때는 자, 한 컨테이너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출을 하는데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이 한 컨테이너 분량인 경우에는 한 컨테이너를 채워서 CY로 가겠지만 한 컨테이너가 안 될 때는 CFS로 보냅니다. 자, CFS라는 것은 뭐냐면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라 그래서 자, 거기에는 컨테이너도 있지만 자, 컨테이너 분량을 채우지 못한 물품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의 물량이 가득 찰 때까지 다 채워서 물품을 채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CFS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자, CFS 운송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자, FCL이 아닌 자, LCL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컨테이너 분량보다 적은 물량을 LC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less than the container load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CFS로 물품이 가면은 CFS에서 자, 여러 화주들, 여러 수출상의 물품이 같이 한 컨테이너에 담깁니다. 그리고 그 담긴 물건은 수입국에 가서 또 CFS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CFS에 가야 바이어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각자 그 CFS에서 물건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낼 때 CFS로 가서 CFS로 상대방 국가에 운송이 되는 것을 CFS 운송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 CFS, CY 운송이라는 것 있습니다. 자, 한 바이어가 한국에 있는 몇 개의 수출상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작업을 마쳐서 봤는데 자, 한 컨테이너 분량이 안 되었는데 자, 각 수출상별로 볼 때는 한 컨테이너 분량이 안 되지만 바이어가 전체 주문한 것은 한 컨테이너 분량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바이어가 지시를 합니다. 이 물건을 어느 쪽으로 빼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벌써 바이어가 어레인지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A라는 수출상과 B라는 수출상 그리고 C라는 수출상이 각각 그 CFS로 물건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CFS에서 물건을 받아서 컨테이너로 하나를 담는다면 그것은 한 바이어의 물건이지만 실제로 수출상은 세 군데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물품을 찾을 때는 바이어가 그 한 컨테이너 전체가 자신이 주문한 물품이 되니까 이러한 경우는 CFS, CY 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Y, CFS
운송도 있습니다. CY, CFS 운송은 어떤 거냐면, 자, 수출상이 오더를 받았습니다. 오더를 받았는데 한 수출국의 여러 바이어한테 물품을 받았는데 합치고 나니까 그것이 컨테이너 분량입니다. 그러면 아예 한 컨테이너를 전부 어떤 예약을 해서 거기에다 물건을 다 싣고 상대방 국가에 CFS로 보냅니다. 그러면 CFS에서 그 물건을 분류해서 각 바이어들이 자기의 물품을 수령하는 그런 시스템이 CY, CFS 운송이 되겠습니다. 자, 맨 끝으로 CY 운송인데요. 간단합니다. 자, 바이어가 대량 바이어입니다. 한꺼번에 컨테이너 20개를 주문했어요. 자, 그러면 각 컨테이너마다 바이어도 일정하고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량도 다 한 바이어의 물건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CY 운송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부터 한 컨테이너 분량을 선적을 하고 그 선적한 물량이 상대방 국가에 또 CY로 가겠죠. 그래서 그 컨테이너 야드에서 바이어는 그 컨테이너를 통째로 인수를 하는 그러한 운송의 형태가 CY 운송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무역 운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무역 운송은 항상 여러분들이 오더를 받고 나면 자, 계약을 이행할 때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물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운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운송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에어를 시키면 에어 비용이 발생하고요. 또 CY, CFS 이런 것을 할 때도 운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바이어가 물품을 보낼 곳을 미리 지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화물 운송의 형태에 따라서 CFS, CY, CFS, CY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